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에게 대학 무용론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혼자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기업의 학습 효과예요. 90년대만 해도 이제 수능 만점자 막 이런 사람들 막 TV 나오는 거 항상 있었고, 저도 어렸을 때 되게 멋있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 당시부터 진짜 이제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가게 되면 정말 최고구나, 정말 멋진 사람들이구나. 물론 이제 대단하죠. 사실 10대 때 그렇게 노력을 해서 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거의 사회적 합의가 생긴 것처럼 정말 이게 정말 최고구나, 이런 느낌이 되게 지렸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수능 고득점자 인터뷰는 항상 나름대로의 그 이슈였고,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문대생 많이 뽑아서 많이 써봤는데, 기업들이 생각보다 이제 일머리는 또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좋은 학교 나와서 일머리까지 좋은 친구들은 뭐 떡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저도 실제 실무에서 명문대 출신들을 많이 봤는데, 배영특례 하다 보면 서울대 애들 많거든요. 해외 대학 애들도 되게 많고, 군복무는 해야 되니까. 그런 친구들 중에 솔직히 그렇게 코딩 막 엄청 잘한다는 친구들은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조금 실망을 했었죠. 근데 사실 그럴 만도 한 게, 이제 보통 뭐 암기 위주로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응용력이 되게 중요한 코딩 쪽에서 과연 얼마나 잘할까.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잘하지, 그 어렸을 때부터 약간 컴퓨터에 빠져 살고 맨날 너드 있죠, 너드처럼 좀 약간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막 보면 빌 게이츠나 이제 뭐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도 옆에 굉장히 그런 이제 기술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잘 찾아보시면 그 옆에 막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스마트함이 돋보이는 거지, 사실 이 기술적으로 이 토대를 딱 잡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요, 보통 기업엔. 그래서 많은 대표들이 개발자들, 특히나 잘하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소프트웨어 역량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 역량이 뛰어난 개발자들은 있고, 그 개발자들은 어디든 쉽게 갈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잘해주죠, 잘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명문대 출신들이 성공을 많이 한 건 대학 교육이 훌륭하다기보다는 1등 효과와 그 학생 자체가 되게 훌륭한 경우가 많다라고 이제 제 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면,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교육이라는 공통 키워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한 친구는 대학교 교수고요, 지금. 그리고 스카이 박사 출신이고, 어딘지 말을 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뭐 딴 친구는 그 친구도, 그러니까 둘 다 최상위권인데 정확히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아무튼 명문대 그건데, 그 친구도 이제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명문대 출신이, 본인들이 이제 명문대 나왔죠. 그리고 그 중에서 아예 그 학교에서 자기가 처음 들어간 학사 때부터 박사까지 딴 친구가 있고, 교수 된 친구는 그 교사 된 친구는 석사까지, 원래 박사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석사까지 하고 대학 교육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교사로 이제 바로 바꿔버린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예요. 제가 대학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인 반응이에요. 본인이 직접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보수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학생빨이라는 얘기를 둘 다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막 그 논문 있죠, 석사 박사 논문, 특히나 박사 논문 같은 경우는 거의 교수한테 바치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 최상위권에 있는 그런 곳에서 박사학위를 한 친구들인데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물론 연구소나 교수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좀 어느 정도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최근에 만나가지고 이제 좀 교육에 대한 얘기들을 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수들과 기업 간의 이제 필요성 차이에 대해서도 확실히 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 교육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권위적이고 비합리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 훌륭한 교수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젊고 막 열정 넘치는 교수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시스템들이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한 뭐 논문을 갖다 바쳤네라는 얘기가 되게 많고, 그리고 교수에 대해서 막 그렇게 앞에서는 뭐 잘하긴 하지만 그렇게 막 긍정적이고 좋은 반응은 대부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아는 되게 친한 형인데 한국에서 박사학위까지 그 딴 어떤 그 유럽 사람인데, 이제 그 형이 한국어를 잘해요. 그래서 그 형이랑 좀 얘기를 해봐도 이제 한국에서 되게 부조리한 일들이 되게 많았다. 교수한테 잘 보지 않으면은 뭐 한 학기 더 이렇게 못 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괴롭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심지어 뭐 뇌물도 갖다 바친 경우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박사를 포기할 뻔했다, 이런 얘기까지 저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극소수든 뭐 또 일부겠죠. 그래서 모든 교수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조 자체가 좀 워낙에 보수적이고 사람들이 학사까지는 관심이, 부조리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석박사나 이제 연구소에 관련된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이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거든요. 대중들도 이제 의무적으로 가는 곳들이 아니니까 그냥 막연하게 되게 훌륭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 되게 많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떠나서 공대는 정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1대1 코칭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은 이게 학생들마다 이해한 부분이 정말 다르거든. 어떤 친구는 뭐 조건문이 힘들어하고 어떤 친구는 뭐 반복문이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 되게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정말 다르거든. 그래서 대학 교육은 일반 암기식 수업처럼 코딩 수업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되게 위험한 거죠. 그냥 이렇게 역사적 사실들을 그냥 막 외워버리고 그러면 되는 건 딱 고등학교 때까지예요. 이제 전공은 실전이랑 되게 접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수준별로 이제 맞춤 학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지금 현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근데 이제 학생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이 별로 없지. 근데 어디서 불만이 터져 나오냐면 이제 기업에서 그런 친구들을 테스트했을 때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스택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때 되면 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니 사실 졸라 웃기잖아. 4년 동안 교육하는 것보다 부트캠프들이 왜 성행하겠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우리는 부트캠프는 아닌데 이제 그런 이제 부트캠프들이나 국비 지원 같은 데를 전공자들이 가는 비율이 높고 팀노바도 전공자들이 오는 비율이 한 40% 이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현업 경력자들도 많이 오죠. 근데 현업 경력자들은 좀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제 국비 나와가지고 이제 단기간에 빠르게 이제 구직을 했어요. 구직을 하고 있다가 이제 회사에서 한 1년에서 이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한계를 느낀 거죠. 더 발전하고 싶고 이제 자신의 자리가 조금 위태위태하다는 걸 느끼신 경력자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더 발전하고 싶은 분들. 근데 그게 한계가 확실히 있죠. 어쨌든 기업에서 원하는 기술 스택에 대한 교수의 역량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교수가 뭐 스킬이 딸린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자기 각자 분야에는 어떤 교수들이든 그런 게 다 있어요, 잘하는 게. 근데 문제는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거는 사실 뭐 안드로이드 개발자, iOS 개발자 이런 거를 더 원할 거고 그거에 좀 특화되고 깊이 있는 걸 원하는데 지금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개발자 스택만 봐도요, 뭐 자료구조 같은 것도 그 지금 그 정교수들이 가르치는 부분들이 보통 C나 뭐 자료구조 클래식한 거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Q나 스택 뭐 아니면 리스트 막 이런 것처럼 그냥 되게 뻔한 건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 위에 많이 이렇게 변화된 자료 구조들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디자인 패턴도 학교에서 배우는 데 있고 아닌 데도 있는 것 같은데 디자인 패턴도 사실은 굉장히 발전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으로는 되게 한정적이고 되게 적어요. 그리고 제가 디자인 패턴에 관련된 이제 그런 책들을 봐도 예전에 나왔던 디자인 패턴 책이랑 요즘 이렇게 문서로 공유되는 디자인 패턴의 범주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디자인 패턴 책도 사실은 정말 여러 개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다 보기도 힘들고 그 현업에서 각 플랫폼마다 주로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다양한 디자인 패턴들이 확실히 있는데 그 중에서 현업에 쓰이는 그것도 그 플랫폼에 특화된, 애초에 플랫폼에서 우린 이런 디자인 패턴을 무조건 써야 당신이 우리 걸 개발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플랫폼도 많기 때문에, 또는 그런 걸 권고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변화도 맞춰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도 그렇게 뭐 잘 안 맞춰주는 강의를 위주로 하죠. 주로 이제 제 강사 입장에서는 확실히
추가 공부가 필요 없고 늘 해오던 거 이제 답습하는 교육, 뭐 C나 자료구조, C++ 자바. 차라리 이럴 거면은 1대1 코칭을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던가, 클래식한 거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던지. 근데 그런 건 없고 그냥 파워포인트로 설명하는 게, 저는 그래서 굳이 이런 기초 강의는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근데 뭐 대학의 건의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전공자입니다. 그리고 전 2개 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기계인 팀장님도 지금 석사도 이제 동국대학교 나왔죠. 석사까지.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리고 많이 뽑아봤죠. 사실은 대학교 전공자들 많이 뽑아보고 회사 다닐 때 정말 많이 보고 했을 때 이쪽은 이런 클래식한 강의로만은 게임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외적인 거 많이 가르치는데, 안드로이드도 가르치고 iOS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가르치시는 분 잘 보세요. 기초 레벨, 좀 쉬운 레벨까지 정교수가 가르치고 거의 막 예를 들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막 유니티 들어가고 막 실제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기술들, 그런 프레임워크들은 대부분 외부 강사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좀 등한시하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취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뭐 학생들이 무슨 연구를 하거나 교수들처럼 논문을 쓰거나 뭐 그러면은 제가 이해가 돼요. 기존의 방식이.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학생들 대부분 취업을 위해서 대학교를 가는 편인데, 실제 취업 스택과 커리큘럼을 맞춰줘야 되는데 커리큘럼 설계하는 사람이 그런 트렌드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술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교수들은 너무 멋있고 모르는 게 없고 완벽한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실무를 오래 한 제 입장, 저처럼 20 몇 년 동안 하고 대학 교육도 전공으로 2개나 듣고, 그리고 뭐예요, 저는 학원도 되게 많이 다녔었고 어렸을 때, 그리고 제가 교육을 하는 입장, 그리고 나름대로 잘 나가던 프리랜서였던 제 입장에서는요, 사실 역량이 부족한 교수들 엄청 많아요. 저 학교 다닐 때 교수 중에 한 명은 그 레드햇 페도라 설치하는 거, 그 리눅스 설치하는 거, 설치하고 마운트하고 막 세팅하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한 학기 강의한 사람도 있고, 엑셀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뭐 파워포인트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 C나 C++ 가르쳐도 그냥 대충대충 학생들이 이해 못했는데 그냥 가는 사람도 너무 많았고, 제가 학생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제가 진짜 실제로 되게 존경하고 좋았던 분들은 다 외부 강사분이셨어요. 막 게임 뭐 예를 들어 저 때는 다이렉트 3D 막 그거 해가지고 윈30 AP랑 연동해서 MFC랑 연동해서 막 좀 이렇게 지금보다 좀 구시대적으로 좀 만들던 그던 때거든요. 그래서 오픈GL로 막 뭐 그리고 막 이런 때인데, 그때 그거 해주신 분은 실무하시는 분들이셨어요. 외부 강사. 현직 개발자분이 오셔서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단 커리큘럼은 작고 강의는 했기 때문에 비싼 돈을 내는, 등록금을 내는 값어치는 했다라고 대학은 표면적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제 친구들이나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동기로 있던 친구 중에 개발업계 떠난 친구들이 50%가 넘어요. 졸업하고도. 그러니까 50%가 뭐야? 한 60% 넘을 거예요. 개발 쭉 안 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고, 실제로 팀노바의 전공자들의 40% 정도가 그러니까 팀노바에 오는 학생들의 40%가 전공자인 것만 봐도 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진짜 테크니컬한 영역을 교수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물론 이제 되게 뛰어나고 괜찮은 좀 천재적인 교수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소수라고 딱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런 시스템에 국한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건데, 근데 그 천재들도 문제가, 이걸 왜 몰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눈높이를 안 맞춰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뛰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실력도 좋고,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좋아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주는 이런 교육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게 거의 없죠. 왜냐면은 교수들의 업무 중에 대학원 운영하는 거랑 뭐 연구 개발하고 뭐 이런 거 뭐 정부 과제하고 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뭐 학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확실한 거는 학생들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수가 뭐 연구 논문을 100개 쓰든 1000개 쓰든 알게 뭐야. 일단 내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등한시되는 게 있고, 학생들 스스로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꾸준히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절대 안 바뀌죠. 왜냐면은 교수들 같은 경우, 제가 되게 권위주의를 되게 싫어하는데 그 교수들 같은 경우는 권위주의가 심한 사람들 좀 많이 봤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정말 막 큰 소리 내고 막
지가 무조건 맞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막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게 뭐 인터넷이 안 돼도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니 근데 내가 학교 다닐 때 진짜 겪은 건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생각해봐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그때 교수가 지금 제 나이보다 한 두세 살 많을 거예요. 한 40대 될까 말까 하는 교수인데 무슨 뭐야 코딩을 할 때 과제를 콘솔 검은 화면에 내래요. 검은 화면 뭐 어설프게 뭐 컴파일러도 어설프게 설치해가지고 잘 돌아가지도 않고 보고 졸라 많은 그런 리눅스 서버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리눅스 서버 하기보다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서버에 시스템이 있어. 근데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로 개발해도 못하는 애들, 이제 기초하는 애들한테 거기에다가 콘솔에다가 거기 가서 직접 빌드를 하라는 거야. 근데 콘솔의 빌드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검은 화면에 빌드를 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여기다 코드를 작성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VI 막 이런 거, VIM이라든지 VI 막 이런 거 쓰는 것처럼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기초, 완전 센 기초 하는 애들이라 문법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if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애들한테 그러고 있는 거지. 지금 제 입장에서 봐도 진짜 기가 막힌데, 그런 환경을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에디터가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극단적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물론 에디터 없으면은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사실 나중에 좀 잘해진 다음에 VI 같은 걸로 보통 문서 고칠 때도 많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VI를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에디터로 원격 접속해서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많거든. 그 자기 취향이야, 사실. 근데 그런 극단적인 말도 안 되는 상황, 되게 쓸데없는 불편한 상황 만들어서 권위를 일단 만드는 것 같아. 일부러 어렵고 비합리적으로 만들어서.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을까? 아니, 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없는 환경에서도 개발해야 된다고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좀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없는 상황에 누가 개발해? 물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개발한 적 있었는데, 그거는 되게 진짜 극단적인, 금가미가 뭐 뜨니까 어떤 회사에서 이거 여기 있는 네트워크 다 끊어야 된다고 막 그런 되게 특수한 상황이었고, 저도 프리랜서 갈 때 그거 하면서 좀 벙친 적이 있는데, 그런 상황은 거의 없지. 거의 99%는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연결돼 있는 환경에서 개발을 하죠.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하면서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이 그 수업을 잘 쫓아가냐? 아니요. 대부분 다 못해요. 그럼 다 못하면 니네 역량이 문제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야.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방식으로 구조를 설계해 놓고, 못하면 너희들이 문제다라는 방식으로 나오는데 겁나 권위적이었어. 그래서 되게 꼴보기 싫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어떤 여자 교수님도 그랬고 어떤 남자 교수님 두 분도 그랬어. 주로 정교수분들이 그랬는데, 거기서 오는 저는 그 당시 현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비합리적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비판을 못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감히 대학의 권위에 학원이 도전하냐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저는 전공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그리고 제가 이거를 오래 했죠. 저는 코딩 교육만 계속 17년간 해온 사람이잖아요. 충분히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고 교육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육 쪽에서 그런 이제 석박사 시스템이나 대학에서 누구보다 깊게 공부한 제 친구만 해도 기계인 팀장님도 꽤 석사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만 7년 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석사 2년에 끝나고 박사학위 7년 하니까 보통 5년 컷인데, 그 박사학위 7년이면 좀 오래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되게 잘 알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의 그런 곳에서 그런 거 한 친구들의 얘기들을 종합을 한 거고, 그리고 저도 실제 대학에 겪었던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수들이 현업 경험이 부족하지만 학생들 대부분은 취업해야 되는데, 교수가 되는 루트는 대부분 박사학위 이후에 됩니다. 그동안 연구 위주로 하는 분들이신데 회사에서 코딩하기에는 시간이 되게 부족하죠. 그래서 간혹 이제 회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봤자 10년 이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2년, 3년, 대기업에서 2년, 3년 하거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박사학위자들은 실제 실무 코딩보다는 조금 연구개발 쪽, 회사도 연구개발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코딩을 순수하게 하는 경우는 크게 흔하지 않다. 아니면은 좀 약간 보통 천천히 이렇게 꼼꼼하게 봐야 되는 영역에 많거든요. 일단 박사학위자들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데, 보통 석박사하면 모든 면에서 다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갤럭시 버즈다. 그럼 버즈에 들어가는 이런 뭐 소음 차단 이거 하나만 하면 박사학위 때는 이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보통 학사 때는 뭘 하냐면은 전반적인 거, 이제 수학적인 것도, 이론적인 것도,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것도, 뭐, 그리고 실제 코딩도, 이런 걸 포괄적으로 배우는 게 학사 레벨이라면, 석사, 박사부터는 그 하나에 들어갔어. 거기서 뭐 어셈블리어 하나면 내가 디립다 파겠다. 어셈블리어에 대한 아주 깊은 연구 하나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야가 좁은 경우도 많아요. 그 하나에 대한 전문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수들보다 그 한 분야에 있어서는 더 전문가인 경우가 많아요. 박사학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수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교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그래요. 박사학위자들은 그 한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뭐 그 연구 성과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분야의 권위자라고 하기도 해요. 그 박사학위자한테만. 그러니까 꼭 교수가 되어야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교수는 이건 총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손흥민이 뭐 최고의 선수인데 손흥민을 만약에 뭐 무링요 감독이 이게 코칭을 했다고 해서 최고의 축구 선수는 무링요가 아니죠. 이거는 잘 몰라요, 축구 사실. 근데 손흥민이 최고의 선수인 거죠. 그런 것처럼 실제 플레이어와 어떤 이 감독과의 이제 서로 차이가 있는 거죠. 최고의 감독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대신에.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영역인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본 교수들 중에서는 그렇게 훌륭한 교수들이 흔하진 않았어요. 대부분 교수들이 피지컬 올라갈 때는 박사학위 때 순수하게 공부하던 그 시절에 공부한 역량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높게 키워준 경우가 많았고, 그런 분야를 그냥 쭉 가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사실 뭐 이거는 뭐 제 친구가 그냥 한 얘기지만 교수들 중에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 진짜 많다. 자기가 교수하고 있지만 막 우리가 모르는 경우를 막 진짜 막 소리 지르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이런 경우도 엄청 많고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멋있는 권위적인 이런 꼭 이미지만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좀 적나라한 얘기를 좀 여러 가지 사례는 못 하겠는데 어떤 학교인지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 못 하겠지만 이제 좀 그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이거를 너무 아니라고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았나. 일단 결과가 대학 무용론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교 다녔던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저는 글쎄요, 대학을 그냥 제일 쉽고 빠르게 딸 수 있는, 그냥 대충 딸 수 있는 대로 그냥 다 나올 것 같고요. 그 대학을 굳이 진학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별로 그렇게 창의력을 키워주지도 않았고 실력을 키워줬던 것 같지도 않아요. 저는 오히려 현업하고 제가 독학을 하면서 더 많이 배웠지.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그래서 좋은 결과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전공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전공자들은 심플합니다. 성적 대충 관리하세요. 예를 들어서 막 지금 우리가 막 교양을 막 A뿔 맞을 필요가 없어. 교양은 교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공을 잘하는 상태에서 여유가 있어서 뭐 교양을 듣고 감흥을 막 얻는다 이러면은 괜찮아요. 또는 그런 교양을 받고 영감을 얻어서 내가 다른 분야로 갈 생각이 있다 이런 분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전공자로서 개발자로서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데 대부분 학교가 교양도 되게 많고 전공 필수라고 해도 일주일에 뭐 두세 개? 일주일 내내 여러 가지를 짬뽕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실력 잘 안 늘어요. 저도 다 해보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다른 학사들보다 그래도 오래돼서 5년 정도 다녔거든요. 학교를 편입하고 2년을 더 다녔기 때문에 3학년 때 3년 1학기까지 다녔으니까 5년하고 1학기를 다녔지. 회사 다니면서. 그런 입장에서 제가 대학 교육을 보면서 확실히 좀 한숨 지어지는 게 일단은 코딩 위주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이쪽은 이쪽까지 하기 바쁘고 요것만 끝내고 가는데 인간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나에 목매서 그거에만 집중해도 하기 힘든데 아니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활 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이때는 뭐 자료구조 봤다가 이때는 문법 자바 문법 배웠다가 파이썬 문법 배웠다가 언어를 그렇게 배우는 게 제일 멍청한 거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언어에 정통한 사람은 다른 언어 배웠을 때도 이렇게 내부에 들어가는 큰 테크닉은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 내부에 구현한 거라든지 뭐 문법적인 이렇게 그 형체로서의 차이가 있는 거지. 모든 언어에 스레드가 있고 모든 언어에 스레드 풀이 있고
모든 언어의 변수를 자료 구조화 시킬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똑같아요. 메모리를 사용하고 한다는 거, 그리고 큰 메커니즘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기계화 됐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큰 틀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정통하고 난 다음에 다른 거를 포괄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거든. 정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뭐 어설프게나마 내가 원하는 걸 짤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해놓고 다른 언어 공부하고 이러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이걸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짬뽕에 나서 오히려 공부하는 걸 방해하는 것 같거든. 난 대학 교육이, 내가 다닌 대학은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보통 언제 실력이 늘었냐면, 내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대학교에서 방학을 하잖아요. 방학 때 이제 미친듯이 각 잡고 동아리방에 갇혀가지고, 갇힌 건 아니고 이제 거기에 틀어박혀서 친구들이랑 코딩하고,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좋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실제 코딩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드는 거에 먼저예요. 그러니까 막 미술도 마찬가지야. 미술도 보면은 일단은 열심히 그리다 보면은 더 전문성 있게 배우고 싶어서 관심이 생겨서 역순으로 미술학도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일단은 흥미가 가야 되는데, 지금 과제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니까 지금 전공자들이 학원을 많이 찾게 되는 이런 현실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튼 물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저도 전공자 출신이지만 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 혼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실 가면은 항상 풍경이, 잘하는 친구들 한 10% 정도만 코딩 열심히 듣고 이끌어 나가는 분위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시고 하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